언제부터였을까? 남자는 늘 공원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파견 근무기 때문에 여기 그 신찰 돌고 있다고 그래.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총 쏘는 신용을 하며 공원 한복판에 나타난 남자. 주민들의 신고로 공원 관리인까지 출동했는데요. 그때 남자가 길가로 뛰어듭니다. 대체 차도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섭죠, 사람들이. 남자의 수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남자의 손짓, 얼핏 수신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몸짓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남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MBN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근무 때 못하니까 그냥 가줘요. 아 잠깐 나와주세요. 저안 돼. 내가 그냥 자꾸 이거 알려주면 안 돼. 잠깐도 어려우세요? 네, 안 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첫 만남부터 돌발 상황의 연속. 의문으로 가득한 이 남자의 24시간을 지금부터 추적해 봅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 한 구석에 위치한 남자의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자리를 비웠는지 남자는 보이질 않는데요. 곳곳에 생활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자명종과 반듯하게 접힌 수건, 다른 한쪽엔 책과 필기도구도 놓여 있습니다. 그나저나 웬 상패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바로 모형 총. 마치 인형들이 보초라도 서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어째 범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뭔가를 집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건 또 무슨 행동일까요? 어딘가를 향해 서서 뭔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허허, 손에 들고 있는 건 반짝이는 종이가 아닌가요? 여기서 근무 쓰는 누가 적었어요. 여기서 쓰는 거. 아, 저기서 보고가 들어오거든. 네. 일로. 저기서 많은 명도 보고 있어. 그럼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뭘로 보이겠어? 뭔가 비춰져야 보이지. 그래. 여기 계시다고 보여줘. 근무하고 있다. 여기 있어.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남자의 주장. 빛을 반사하는 남자의 표정이 무척이나 진지합니다. 드디어 보고를 마쳤는지 그제서야 돌아서는 남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이번엔 음성 통신인가요? 회장님 보고 왔다 그래라. 노벨청에 회장님 왔다 그래. 이상. 언행 하나하나가 종잡을 수 없는 남자. 대체 정체가 뭘까요? 어떻게 나 특수노동이 와 있잖아. 나 여기 INCS 청장이란 말이야. 여기 청장. 경찰청도 이끌지만 군단도 이끌고 있다. 장군으로서 두 군데 다 근무하고 있다고. 별이 몇 개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24라. 24개? 삼성 장군도 사성 장군도 아닌 무려 24성 장군이라는 주장. 남자가 또 뭔가를 꺼내 드는데요. 이게 훈장인 거죠? 공원에서 특수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자칭 24성 장군. 인근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꽤 오래됐는데 아 오래됐나요? 네. 언제부터 계셨나요? 한 1, 2년 됐죠. 1, 2년 정도요? 항상 여기 거의 뭐 겨울에도 계십니다. 겨울에도. 공간 중에 한 몇 미터 안 되는데 벗어나질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약 2년 전부터 털을 잡고 있다는 남자. 그런데 그때 숲을 뒤에서 포착된 수상쩍은 움직임.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쪼그려 앉아서 뭘 하나 했더니 취사 도구가 한 살림 차려져 있군요. 허허, 공원은 취사 금지 구역일 텐데요. 와, 김치찌개네요. 강한 찌개도 끓여 드세요. 여기 김치 있잖아. 김치. 김치 있으면 부어놓고. 김치랑 뭐 넣으셨어요? 고등어. 오징어? 아, 통조림. 아,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김치 샤잖아. 너무 쉬니까 흰김치는 고등어는 안 쉬어. 참치무슨 이 신맛이 없었지. 간단하긴 해도 나름의 조리법이 있다는 남자. 김치와 고등어 통조림을 넣고 바짝 졸인 찌개를 찬으로 늦은 점심을 때우는데요. 한나절이 지나도록 제작진 외에는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드세요? 올라오죠. 내가 혼자. 혼자.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아시는 분이 없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임무 때문에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남자. 후식으로 믹스 커피를 타는데요. 즐겨 마시는 컵에 얼룩이 아주 진합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는 시간을 확인하는 남자. 뭔가 할 일이 있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리를 지키던 남자가 갑자기 헌성을 높입니다. 모형 총까지 집어드는데요. 다름 아닌 공원 관리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관리인들을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남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흥분하지 마시고 도와드리려고 그래 도와드리려고 뭘 얘기하잖아. 여기서 불 피우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이제 공원 병풍 신문지 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신문지 까라고 내야 되니까. 에헤이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나 얼마 화가 나네. 지금 당하고도 한두 번이지 나도. 나 괜히 대장이랑 여기 안 있다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걸 누가 뭐라고 하냐고 담배 피우까지 뭐라 그래 여기서. 왜 이렇게 흥분하시냐고 아유 대장님 오시라 대장. 대장님 오라 그래. 아 대장 왔잖아 여기 너 대장이? 네, 내가 대장이 몇 년 근무했어? 어디서 이거 잡아봐. 몇 년 했어 이거? 그런 거 말 필요도 없고 얘기를 어? 이거 용역이야? 어? 용역이야? 아 용역이든 뭐 이 땅이든 그런 거 왜 그 이거 왜 그렇게 오바해?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는데. 오바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 끝내세요 여기 뭐 맨날 저 소용 없습니다 이거 여기서 공원 내에서는 취사가 안 되니까 여기 지금 못하게만 그런 거 우리가 하고 안내하고 있으니까. 이런 실랑이가 한두 번이 아닌 모양입니다. 아침부터 막 욕을 하고 막 1번 왔어 1번.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남자가 상패를 집어듭니다. 나한테 도와달라 했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또다시 상패를 꺼내 들더니 바닥으로 던져 깨버리고 맙니다. 이번엔 유리병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내던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 위험천만한 상황이네요. 계속되는 난동에 길바닥은 이미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이젠 좀 진정이 된 걸까 했더니 이건 뭔가요? 홧김에 술을 마시는 모양인데요. 분풀이라도 하듯 연신 술을 들이킵니다. 그러기를 한참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걸음이 갈지자로 꼬이는 걸 보니 꽤나 취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고꾸라지더니 이내 잠들어 버리는 남자. 또다시 신고를 받은 공원 관리인들이 도착했습니다. 깨진 유리며 나무 조각들로 엉망이 된 바닥.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셔? 공원의 평온을 깨는 존재가 돼버리고만 남자. 관리인들도 난감할 따름입니다. 대체 어디서 와서 왜 이렇게 사는지 알 수 없으니 말이죠.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공원으로 찾아든 지 2년, 관리소 측도 여러 방도를 찾아봤다는데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근데 결국은 안 돼.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구청에 신고도 해보고 저게 안 되거든. 불법 점검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데 네네. 막무가내요. 아주 죽이라고 달라드는데 이걸. 아 진짜요? 우리하고 몇 번 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을 점거한 채 떠나지 않는 의문의 남자. 해당 지자체에서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이분께서는 그 쉼터로 이제 모시려고 그러면은 안 가시려고 그래요. 예, 그 누구 기다리고 있다 해가지고 곧 있으면 이제 이제 여기를 이제 벗어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리를 안 벗으려고 그러시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도 최근에 거기 올림픽 공원에 가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럼 혹시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그 전에는 저쪽 우리 그 모태촌에 있거든요. 네. 주로 거기 계셨었어요. 2년 전까지 남자가 머물렀다는 모텔촌. 이곳에선 남자에 대해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생활했거든요. 이곳에서도 한대짬을 잤다는 남자. 아니 이제 추우니까 수시로 뿌리고 뭐고 이렇게 베니야까지 갖다 대놓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아니죠.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그냥 우리 땅에는 또 저기 막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우리 또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신고를 했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비좁은 틈을 지나면 합판으로 된 벽이 나오고 그 뒤에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남자는 이곳에서 수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을 했다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남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황. 그런데 그곳에서 제작진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 모자인데요. 경찰서에서 자기가 뭐 근무했다고 그래요. 경찰서에서 근무했다고? 그 경찰, 뭐 정보원 그런 쪽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권한을 잡고 있는 그런 기관에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왜냐면 나는 여기 거의 24시간 경비직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가끔 보잖아요. 보면 이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보면은 최소 20년 전에는 15에 20년 전에는 뭔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둘러싼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는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걸까? 남자를 다시 만난 곳은 공원의 화단. 그런데 뭔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집중한 모습인데요. 선생님. 네. 아, 또 지금 뭐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일찍 했어요. 근무일지. 잠시 후 공원 앞 은신처로 돌아온 남자는 이곳에서도 일지를 펼쳐들고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 걸까? 남자의 일지를 살짝 들여다보니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한데요. 별별 기호로 가득한 일지가 한두 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 무엇을 기록한 걸까요? 뭐라고 쓰신 거예요? 하나만 설명을 해주세요. 뭘 더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선생님 취재하는 게 질문 같은 거지. 일지에 대해 묻자 느닷없이 화를 내더니 공직에 하자가 있단 말이야 내가. 또 모형 총을 집어듭니다.
이곳저곳을 조준하며 총 쏘는 신용을 계속하는데 남자의 행동에 행인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남자는 관역이라도 있는 양 방아쇠를 연신 당깁니다. 아유, 예. 그런데 그때 다급히 자리를 피하던 행인.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리 모형총이라도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아 무슨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냥 민원이 이제 들어올 수뿐이 없죠. 그쵸.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섭죠, 사람들이. 아우 제정신이 아니죠. 혼자네 중얼거리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일이 잘 안 오는데 저쪽으로 다니는데 또 오늘 어떻게 돼 이리 와서. 며칠 후 오늘도 남자는 어김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헌데 오늘은 신문을 읽고 있는 모양인데요. 사뭇 진지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가 보고 있는 것은 중국어 신문. 그렇죠. 중국 신문도 보세요? 아무리 보일 일이 있어서. 남자는 제작진에게 화를 푼 듯 대화를 계속하는데요. 내용을 아세요? 내용은 대충 아니에요. 내용? 어떤 내용인데요? 아, 여기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방문했다. 증명 때문에 보내, 증명.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남자에 대한 궁금증은 더해만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를 일어난 남자가 뭔가를 들더니 제작진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뭐야? 한 번만 더 가요. 향수네. 갑자기 웬 향수일까요? 제작진에게 마음을 연 걸까요? 최고 좋은 향수. 그러면 이건 언제 뿌리세요, 그러면? 고양이 그리워. 고양이 그리울 때. 내가 고양이 그리워서. 아, 고양이 그리워서? 우리 원단이 그리워서. 그럼 어느 나라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면? 뭔데? 그 집에서 가져온 거. 아, 메이드 인 USA? 집에서 가져온 거. 임무 외의 사생활을 남자가 먼저 말한 건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오랜 세월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웠지. 그러면 가족분들은 다 그러면 미국에 계신 거예요? 네, 여기 없죠. 아, 여기는 혼자 있어. 혼자. 그렇다면 그의 과거를 알 만한 사람은 없는 걸까요? 저희들끼리도 이야기를 하죠. 아, 저 사람 무슨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인지. 제가 듣기로 어디서 박사나 교수를 했다고. 그 많이 배우신 분들이 형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고 정치에 관한 얘기 그런 거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다시 만난 남자는 오늘도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다시 한번 일지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작전 코드. 작전 코드명이에요, 우리가? 요 날짜에 지금 어떤 행사하고 있다. 아, 행사를 하고 있다. 김준모, 김준모 기자 있죠? 어디? 여기. 제작진의 이름을 적어둔 남자. 하루의 일들을 자신만의 암호로 기록하고 있었던 거군요. 어딘가로 향하는 남자. 이번엔 상패를 꺼내는 것 같은데요. 먼지를 닦더니 제작진에게 자랑하듯 보여줍니다. 오래됐어. 오래되셨어요? 그렇죠. 몇십 년 됐으니까. 몇십 년 되셨어요? 다 두고 갈 거야. 아, 다 두고 가실 거예요? 아깝겠다. 아니. 안 아까우세요? 일부러 두고 가려고. 일부러. 오래전 받은 상패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남자. 그런데 놀랍게도 상패에는 동일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패와 이름은 남자의 정체를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힘드세요?
상태가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아닌데? 아니에요?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를 갖고 있다는 얘기? 이런 것들? 네네네. 네네. 이런 식의 상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조 부사장이 퇴직한 게 전번달에 퇴직했으니까 그러면 그 는 퇴임하신 거? 네, 퇴직하셨어. 아, 퇴직하시고. 그때 한 번에 다 버렸지. 이 사무실에 있는 거. 남자는 버려진 상패를 모아서 자신의 것이라 주장한 것인데요. 직접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상패도 이름에 써져 있었잖아요, 이름이. 찾아갔어요, 상패를 주는. 그거 찾아가지 말고 저기 찾아가란 말이야, 저기. 내 집에. 그러니까 상패 준대. 내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딴짓하고 자빠졌어, 그래. 거기 찾아갔더니, 게 아니라고. 그게 왜 중요하냔 말이야. 내 별이 중요하지, 여기. 에이씨, 가. 그러면 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뭘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상패 이름이 왜 다른 거예요, 선생님? 나도 몰라. 여기 갖다 놨으니까. 여기 가져왔으니 내가 어떻게 알아? 야, 우리가 이게 없으면. 상패의 출처를 묻자 화를 내며 뭔가를 꺼내오는 남자. 보여줘야지잖아. 해봐. 장모님 맞습니까? 회장님 맞습니까? 확인해봐. 회장님 맞냐고? 이름 넣어봐. 놀랍게도 그가 내민 카드 중에는 남자의 것이 분명한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야. 얘 가짜라면. 그 사람들이 가짜예요. 나 가짜라면 공 잡은 거지. 너 나은 거야, 너. 오케이요? 자, 너 겁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진짜가 누구고 가짜가 누군지. 응? 진품 명품. 감리 좀 해봅시다, 회장님. 네. 자신의 존재를 직접 확인해 보라는 남자. 제작진은 신분증의 정보를 토대로 남자의 과거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자의 과거 주소지를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주소는 지금 여기로 돼 있어서 뭐 전에 고시원에 계셨던 분인가 본데 개관한 지도 5년 됐고 10년 된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주변을 탐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가족은 물론이고 남자에 대해 아는 사람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오늘도 밤이 깊도록 혼자였습니다. 과연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던 걸까요? 그런데 그때 친구라니요? 남자에게 친구가 찾아온 걸까요? 반가운 기색이 역력한 남자, 상당히 친밀한 느낌입니다. 네, 하자고 해. 여기 시인네. 시인이 맞지? 우리 저기 빵장님 여기 뭐한다? 그죠? 빵 가져왔어? 빵 오늘 안 나와서 주셔서 간다. 뒤를 따라가며 친구를 배웅하는 남자. 처음으로 나타난 친구에게서 남자에 대해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맨날 일해 그냥. 어떻게, 아저씨하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가는 친구예요. 언제부터 친구셨어요? 올해서야 한 2년 됐어요. 2년 정도? 오고 왔는데 출퇴근 코스니까 있으면 먹을 거 좀 주고 옷 같은 거 안 입는 거 있으면 빨아서 갖다 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계셨구나. 가족 얘기 같은 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조금만 보여주지 다 안 보여줘요. 그래요? 그게 안쓰러워. 그래가지고 2년째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유일무이한 친구에게도 가족에 대한 얘기만큼은 한 적이 없다는 남자. 그의 속내는 어둠처럼 깊기만 합니다. 이러고 주무시는 거예요? 어지러웠어. 어지러워서 난 이대로 근무해. 집으로 향하는 차량의 불빛으로 가득한 도로 너머 어두운 공원의 한 구석. 남자는 나무에 기대 불편한 잠을 청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작진은 남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또 화를 내는 건 아닌지요? 가족 보고 싶고, 애기들 보고 싶고, 가족 보고 싶지. 가족 보고 싶은 거? 내가 사랑했던 애기들도 있었잖아. 베이비들도 있었잖아. 내가 베이비들도 보고 싶고. 뭐 그런 게 인간이 아닐까? 인간이니까. 놀랍게도 남자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얘기에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해준 것들이 없어. 내가. 누구한테 해준 게 없어요? 늦으면 다 해줄 수 있지만 늦으면 다 못 채워주지. 내가 너희들과 손잡고 말을 잇지 못하고 끝내 터지는 눈물. 내 용서해다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이토록 용서받고 싶은 걸까요? 차마 못다한 남자의 이야기 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왜 가족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의 마음을 가족에게 전할 길은 정녕 없는 걸까요? 제작진은 어렵게 딸의 연락처를 수소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딸과 만날 수 있을까요? 계세요. 안타깝게도 딸과 직접 만날 수는 없는 상황. 네, 여보세요. 혹시 전화 맞나요? 저희가 만나 뵙고 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송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아빠랑 관련된 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아빠 때문에 다 이제 힘들게 지냈거든요. 네,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셨고 이제 뭐 이런저런 저도 어렸으니까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아무튼 좀 그래요. 그럼 몇 살 때 헤어지신 건가요, 아버지? 이혼하시고부터는 얼굴 본 일이 없어서 전혀 연락도 안 주시고. 네, 15년 이상 됐거든요. 저희도 다 가정이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뭐 다시 만나서 뭐 아빠를 설득하고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과거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던 남자. 하지만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남자는 가족을 소홀히 대했다고 합니다. 15년 전 결국 이혼까지 하고 집을 나온 남자는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고 지금의 생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자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제작진은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버림을 받았거든요. 가족들로부터. 그러니까 15년 정도 전부터 집을 나와서 떠도는 거 보면은 피해망상형, 그 가운데서도 가대망상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분열증 환자다. 이렇게 봐집니다. 굉장히 그 비논리적인 조리가 없는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런 그 퇴행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그 확고한 어떤 망상 체계가 위협받는 것을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가 거리를 떠나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쉼터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내 병원은 들렸잖아. 코로나라고. 우리 근무청. 나도 이 근무자란 말이야 지금. 다 웃지 말고. 기분 나쁘다. 당신이 뭔데 여기 와? 노숙자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야, 노숙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너 이게 노숙자가 뭐야? 쉼터 직원들을 쫓아내며 화를 퍼붓기 시작하는 남자. 노숙자라고 하면 끌고 가나? 내가 어떻게 노숙자냐 이
별 보고 반지 봐봐. 너 간첩이야. 쉼터로 함께 가자는 설득에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간첩이잖아 저거. 너무 간첩 아니에요? 너 나왔다고 지금 신고하는데. 도움의 손길을 완강히 거부하는 남자. 얘들 사실 뭐야? 그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는 듯 또 모형총을 겨눕니다. 그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인 채로 견고하게 닫힌 남자의 세계. 그가 보낸 무수한 신호들은 어쩌면 SOS 요청은 아니었을까요? 그가 세상 속으로 나와서 소통할 그날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